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곧 이제 내일이면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한동훈이 제명될지 유보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낙관합니다. 한동훈을 제명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조중동은 한동훈을 제명하는 것은 뺄셈 정치고 결국 한동훈 제명하면 그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필패로 다 간다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이야말로 삼김시대의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은 정치인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지지층은 가치와 이념을 따라다니고 그들의 정책을 따라다닙니다. 그럴 정도로 똑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따라다닐 거라고 하는 그런 구태적 발상은 그러니까 조정동이 망하는 겁니다. 달래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치인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는 그 상김시대에 뭐 김영삼의 상김합당이나 아니면 DJ 피연대나 이럴 때나 있었던 얘기를 지금 와서도 하고 있으니 유권자들 변화된 모습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 저 국민들의 흐름을 모르고 있으니 저렇게 내 것이 언론도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무식해서 망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언제서부터 바뀌었느냐면 특히 세게 바뀐 게 바로 박근혜 탄핵 이후서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승민 김무성 배신자로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때 새누리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60여 명이 됐는데 그럼 그 정치인들 따라갔으면 절반이 따라가고 절반으로 쪼개졌어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점차로 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망하다 보니까 바른당이 망하다 보니까 겨우 또 안철수랑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랑 통합해서 바른미래당이 됐는데 그조차도 나중엔 7%, 6% 이때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미래통합당 해갖고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지금은 정치인 따라다니는 지지층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층 따라다니는 정치인 시대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것만 분명히 하면 한동훈 제명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을 포용할 때에 더 큰 리스크가 한동훈 리스크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행태를 좀 봐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어땠습니까? 자기 떨어졌다고 후보에서 떨어졌다고 뭔 짓 하고 다녔습니까? 맨날 당원 가입한다고 해서 다음에 당은 내가 장악한다고 하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원한 적 있습니까? 한두 번 왔다가 말았죠. 그리고 지 혼자 셀카만 찍고 돌아다니고 지 혼자 독자 유세하고 지 혼자 돌아다녔죠.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김문수가 떨어져야 나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포용하면 있잖아요. 저 장도혁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해야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약간 그런 정신병 수준의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 거냐면 윤 어게인 후보 안 된다, 윤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이 소리를 주구장창 또 떠들 겁니다. 그러면 그 분탕 속에서 어떻게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한동훈을 포용하는 것은 완전히 패배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한동훈을 제명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승리는 어때야 되는가? 저는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단일 대우로 일단 전쟁에 나가기 위해선 장동혁 대표 체제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장동혁 대표가 그립감을 가지고 강하게 결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똘똘 뭉치고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요. 선거전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선거전에 나가서 지금 조정동 레거시 언론들은 중도 확장 안 되기 때문에 망한다. 천만에요.
그거를 이겨낸 게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공화당에서도 가장 우쪽에 있었어요. 강성 우파였죠. 강성 우파가 어떻게 중도층까지 소위 저는 중도층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중도층이라고 합시다. 그럼 중도층까지 먹으면서 어떻게 승리했겠습니까? 바로 그 강성 우파는 그대로 지니고 자기 우파적 정체성, 우파적 노선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민 문제라든지 러스트 벨트 부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걸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그리고 정책적인 승부를 통해 정책적인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압도를 해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논란을 주도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강성우파 지지층을 가지고 그 논란을 주도해 나가니까 거기에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휩쓸려서 들어온 거죠. 휩쓸려서 들어오면서 승리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가져가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자꾸 뭐 이념을 연상화시킨다. 흐물흐물하게 한다. 연체동물처럼 된다.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강성 부분을 절연해야 된다. 이런 짓거리 하면 있잖아요. 폭삭망합니다. 폭삭망하고 오히려 있잖아요. 강경한 기조 노선을 유지하면서 그 똘똘 뭉친 지지층을 가지고 그를 무기로 해갖고 바로 정책적인 승부, 좀 메가톤적인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그 층이 한마디 군사가 돼갖고 그 논란을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논란을 주도해 나갈 적에 그럼 그 논쟁이 거기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지면서 중도층은 결국엔 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모든 논란은 있잖아요. 정책 논란은 사회 정책 논란은 절대 70대 30 이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엔 5대5로 나눠집니다. 이 편이냐 저 편이냐 5대5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5대5로 나눠지는 걸 결속력 강하게 그러면서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대로 그 다음에 충청권은 충청권대로 대구 경북권은 대구 경북권대로 아니면 부울경대로 거기에 맞는 메가톤급 이슈를 가지고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그런 이슈 속에 바로 자기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확고한 지지층을 군사들로 활용해야 됩니다. 후보끼리 혼자서 싸울 생각 하지 말고 이들을 가지고 집단 대 집단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이슈 파이팅을 할 적에 그때 바로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국민의힘은 메가톤급 이슈들을 전략들을 제대로 짜놓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